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걱정되십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뭐 전 세계 경제 상황, 경제에 뭐 큰 뭐가 하나 먹구름 같은 게 오고 있다 이 상황, 아니면 북의 저 무모하고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저 뻔뻔한 주장, 그리고 남북의 대치,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그렇습니까? 우리가 좀 타성에 빠지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북한을 이번에는말로 정상화시키도록 정상적인 집단이 되도록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 싶습니다. 하여튼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나 경제는 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2점 몇 퍼센트 코스피 내려간 거는 사실은 선방한 겁니다. 뭐 중국 증시는 8.5% 내려가고요. 하루에 8.5%입니다. 일본도 4.6% 떨어졌고요. 이런 뒤숭숭한 또는 두려운 먹구름 같은 뉴스들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자, 8월 25일자 이런 기사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면부터 보실까요? 1면은 아시아 중국발 공포 확산, 아시아 정치 초토화가 톱으로 갔습니다. 요건 진짜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아마 이게 저 말고도 정규제 뉴스 시간에 이걸 가지고 많이 다룰 겁니다. 그러므로 큰 제목만 보면 상하이 지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5% 폭락, 아시아 통화 급락. 요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요 표를 가지고 기사를 쓴 겁니다. 요거는 중국발 공포 확산이고, 코스피도 뭐 2.5%, 2.47이면 오히려 선방하다 그런 거고요. 대만 4.8, 일본 4.6, 뭐 중국 8.1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지면을 보면 2면 이걸 가지고 그래프해서 미국, 중국, 북한발 3중 악재, 우리 한국 기준입니다. 시험대에 오른 원화값이 올라서 1999원이 됐습니다. 1999원, 1200원 턱 밑에까지 갔는데 시험대에 오른 우리 원화. 우리 국내 뭐 달러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요. 옆에는 한국 주식 담은 미국 ETF에서 4개월간 2,300억 원이 유출돼서 사상 최대다. 한국 주식을 자산으로 한 그런 펀드에서 이렇게 자본이 나갔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3면은 주로 통화 가치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큰 제목만 역시 봅니다. 아시아 화폐 가치 연일 급락해서 중국발 9월 금융위기 현실화되나. 우리는 그동안 9월 하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그것만 봤는데 중국이 좀 더 커 보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 지지선 무너지고 시장 금리는 빠르게 급등하면 중국이 외환위기 같은 게 온다, 시장이 불안정한다, 도무지 어떻게 될지 좀 쉽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국제의 원자재 값은 2009년도 금융위기 수준으로 내려갔다. 뭐 구리, 석유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고요. 이런 기사들입니다. 다시 1면으로 와서 요 기사는 더 제가 읽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북한 문제 봅시다. 우리 박 대통령 표정이 아주 단호하고 막 결연합니다. 아마 심리 상태가 이렇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북한이 확실한 사고가 없으면 확성기 방송 계속할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똑같은 불안을 계속 안고 가야 됩니다. 정말 힘들더라도 원칙을 고수하는 수밖에 없다. 뭐 주말을 이용해서 밤 새워 회의하고 막 그래 했는데 그렇게 길게 회의할 내용이 과연 있는 것인지. 원칙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책임져서 사과하고 어떻게 보면 처벌하고, 박 대통령의 남북 고위급 협상의 원칙 제시, 사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기사는 4면에 나왔는데 이제 군인들이 비장하죠. 벼랑 끝 남북 대화. 남북 대화는 대화인데 벼랑 끝에 대화한다고 제목을 뽑았네요. 장병 50여 명 전역 연기. 지금 뭐 전역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예비군 찾겠다는 젊은 세대들이 예비군 찾아서 나겠다. 그런 정도로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때마다 되겠다. 음모론, 양비론도 잠자. 이 와중에 뭐 자자극 무슨 양비론, 택도 소리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민심. 육군이 페북 팔로우 20만 돌파했고요. 응원 댓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여성 카페, 대학 게시판에 북 공격된 같이 싸우겠다. 여성들도 싸우겠다. 여성들도 싸우겠다는 자체가 이미 낡은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일 떨게 한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검토, 폭격기의 제왕 B-52, 이거 보십시오. 그에 대한 그냥 폭탄 공장이 날아가는 겁니다. 핵무사일 12발 장착. 그 다음에 스텔스 폭격기, 미국 핵시설 정밀 타격. 뭐 그런 말 알죠? 북한에 대해서 정밀 타격, 원점 타격하는 건데 정밀 타격에 딱 맞춰서 어디를
창문까지 박살내고 들어가서 부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 호리, 북한이 도발하고 그렇게 위기 조성하고 우리 남쪽에서 야 웬만하면 대화하자 들어주라 해서 보상하는 이 고리를 끊겠다. 이번에 대통령 의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5면 보실까요? 주말에 벌어졌던 남북한 대화입니다. 김관진, 그 다음에 황아무개라는 사람, 정회, 썰전, 기싸움, 김정은 지시받으러 평양 왕복 3시간 걸려왔다고. 이러니까 이게 자꾸 고위급 접촉이 늘어진 거예요. 고위급은 고위급대로 원칙만 딱 받아가서 그걸 협상을 하고 결정하고 보고하면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안 되나 봅니다. 안 되겠죠. 전격적으로 회담은 성사됐는데 사전 의제 조율이 안 돼 있고 대화 이어가겠다는 그러나 의지는 있다 길게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박근혜 김정은 대리전 양상이다 뭐 그런 제목을 했네요. 어떻게 지금 남북한의 입장은 팽팽한데 우리는 뭐 우리 정부는 사과부터 하라 그리고 북한은 확성기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합의 문구는 뭐 두고 막판 조율하게 된다는 관측도 있는데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건 결코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오래 이야기하고 복잡하게 할 이해가 없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북한의 경제 악화가 대남 도발 부채질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박 대통령이 중국 가는 것, 중국과 한국이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말하자면 브레이크랄까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중국 경기 침체, 피할까면 북한으로서는 이거 말고는 지금 어떤 수단이 없다 이거예요. 중국도 동북 삼성 경제 침체로 중국, 북한의 대중 수출이 10% 이상 감소를 했고요. 중국의 환경 오염 규제로 무연탄 수출은 급감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면은 6면입니다. 과거 어땠느냐? 천안함 피격 때도 그랬고, 금강산 때 그 관광객 박광자 씨도 피격 때도 오리발만 내밀었다. 이런. 북한은 2002년 이후 유감 표명함은 없었다. 이러고 어떻게 그냥 가느냐. 이런 얘기겠죠. 사관 버티는 북한의 그런 건데 무려 2,953차례 도발을 했는데 공식 사과는 121 사태 한 번뿐이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등 유감 표명까지도 3차례뿐이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달라져요. 군의 대북 방송 일부 내용 공개, 북한의 실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알리고 아이유 노래 등 하루 8시간 방송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10배, 100배 응징하는 게 북한의 무력 도발 막는 길이다. 요거는 새누리당 그런 얘기고요. 새정치연합도 대화 반대입니다. 거기는 대화 노력. 요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다시 일면에 가볼까요? 정시, 그 다음 금융시장, 세계 경제에 관한 얘기, 북한 얘기 빼버리 다른 기사는 잘 안 들어오는데 크게 봐서 요런 기획기사 하나 들어갔습니다. 평택에 삼성전자가 공장을 세우려고 하고 아주 평택에 고덕 국제지금과에서 아주 큰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 제목대로입니다. 또 지역이기주의라는 덫에 걸린 삼성의 평택 공장. 이 반도체 공장 어떻게 유치해서 했는데 저번에 송전탑 안 된다고 무슨 시민단체라는 외부 세력들이 가서 방해를 놓더니 이제 비싸도 지역자재 쓰고 비싸도 지역 인력을 쓰라고 한답니다. 말이 됩니까? 이건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죠. 건설 장비 맞고 본사 앞에 시위까지 벌어진다니 이거는 도무지 이 사람들은 평택에 삼성 공장을 짓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담보로 무조건 막말로 뜯어먹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축구장 400대 넓이에 한 100만 평까지는 되고 한 90만 평 되는 이걸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협조해서 빨리 만들어서 일자리 만들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2017년까지 여기 15조 6천억 원이 그것도 1단계로 15조 6천억 투자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그게 될는지 생산 유발 41조 원, 고용 창출 15만 명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참 딱합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쳐졌죠. 국내 최대 자산 규모로 최대 은행이 나왔는데 KEB 하나은행이었습니다. 초대 행장의 한명주 하나은행 첫 부행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앞에 1단짜리는 은행 하반기 2015년도 하반기 공채를 시작했는데 이 작년에 비해서 12% 늘려서 1660명 뽑는다고 합니다. 늘린 게 1660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참 이 정도도 장한 일이지만 더 많이 뽑도록 경제를 살리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있고요. 국제면을 하나 간단히 볼까요? 국제면 보면은 캐논 4천억 원이 아니고 4천억 엔
실탄 장전했다. 로봇 바이오 기업 사장에 나선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고요. 사이드 톱에는 미국 금리 인상해도 과연 버틸 수 있으려나 시험대에선 위험균형 펀드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기사들로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G2 위험이라는 중국의 그 부실 내지는 중국발 경제 위험은 이미 현재화된 것 같고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이거는 아직도 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9월에 된다고 했다가 좀 안 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죠. 서머서 미국 재무장관 얘기가 우리 국제면에 들렸습니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은 위험하다 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고 확실하게 못 정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미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패드 세계 중앙은행 구실을 하는데 정말 좋고 지혜로운 결정을 잘 내려서 세계 경제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소프트하게 다운되도록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야 되나 소프트하게 이렇게 다운되도록 하드 다운이 아니고 하드 크래시는 물론 아니고 그렇게 좀 지혜와 운영의 묘를 잘 해주기를 그렇게 자꾸 기대하게 되네요.